네, 요즘 들어서 병증 상담 전화가 자주 오네요. 오늘도 방송 대본 준비하는 중에 두 건이나 받았어요. 한 번은 유방암 4기, 또 한 번은 방광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 유방암 4기로 투병 중이신 분은 진짜 왕초보, 방광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은 우리 학교 방송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때때로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을 계속 써도 되느냐, 아니면 수정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어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한 분께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분께 충분히 우리 방송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오늘 주제는 관절염 특집입니다. 어제 관절염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밖에 못 먹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리 방송은 스스로 자가치료,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 방송이다. 방송 교재 보고 잘 모르겠거든 제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또 이메일 주시면 상세히 AS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셀프 케어, 특히 오늘은 관절염. 그런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립니다. 심화 과정, 삼침법의 의과학적 고찰 심화 과정. 왕초보님들, 아니 심화 과정이면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그리고 힐러들은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여러 번 관절염 특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왜 삼침법인가, 그 의과학적 근거, 그야말로 스모킹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리는 관절염 특집. 한방 전문 의료인들도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삼침은 이런 것이다. 오늘 시간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요,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 노인들에게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소아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에요. 성장 발력 부진, 신체 불균형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이 관절염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병해요. 우리 주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고 계시는 한방 전문 의료인들, 잘 봐주세요. 관절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가치료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교재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만, 오늘은 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립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자가치료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관절염, 영문명으로는 arthritis라고 합니다. 일단 광의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세분화된 여러 관절염들이 있지만, 일단 광의적으로 세 가지.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염증성 관절염, inflammatory arthritis라고 하는데, 여기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감염성 관절염, 폐혈성 관절염. 관절 안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병원체 등이 관절낭으로 침투함으로써 일어난 관절의 염증. 인공관절을 시술하신 분들에게도 올 수 있고요. 이전에 다른 형태의 관절염, 당뇨병, 그리고 면역기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인 중에. 그리고
가장 흔하게 관절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지만 외상이나 관절 주위의 감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그러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란 자가 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면역체계가 공격하는 현상으로 면역체계가 관절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여 발생하는 관절염을 류마티성 관절염이라 한다. 일반적으로는 유전적 소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그러니까 이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옮겨갈 수가 있대요. 다시 읽어드리죠. 유전적 소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발병하기 쉽고, 스트레스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성에게서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씀드렸듯 여성들이 관절염에 더 취약해요. 감염성 관절염, 폐혈성 관절염, 일단 대표 증상은 피버, 처음에는 염증이 난 그 조인트 부분에서만 뜨끈뜨끈한 열이 났었는데 전신에 열이 펄펄 끓는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119 불러야 돼요. 환자 진료 지침으로 잘 확인해 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발열, 국소 발열이 주로 나타나나 전신 발열이 나타나면 이것은 심각 단계다.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폐혈성 관절염으로 사망하는 율은 높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 받지 못하면 수명을 달리할 수가 있다. 관절 통증, 관절 부종 등이 생길 수 있고 폐혈성 관절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장 흔한 관절은 무릎, 고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관절만 영향을 받습니다.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소위적으로는 제1의 선택은 항생제인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가장 흔한 세균이래요. 항생제 처방, 항진균제, 곰팡이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해요. 항진균제, 항곰팡이제, 쉽게 말하면 무좀균에 의해서 생긴 것. 그래서 치료도 무좀치료제로 치료한다. 그런데 바이러스성으로도 감염이 돼요. 바이러스성 감염성 관절염은 사실 특별히 딱히 낫는 뚜렷한 약이 없어요. 그래서 대증요법을 쓰는데 진통제군에서는 타이레놀을 주로 쓰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군에서는 대표적으로 처방하는 게 에드빌, 그러니까 이부프로펜, 고용량의 아스피린, 심장병 예방약으로 먹는 100ml 이하짜리 말고 500ml 이상 되는 그러한 아스피린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증요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SA, septic arthritis, 폐혈성 관절염,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폐혈성 관절염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은 폐혈성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류마티성 관절염하고 감염성 관절염이 교차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병이 관절염입니다. 왜 관절염 치료의 삼진법인가? 그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심층 분석해 보십시다. 먼저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에 처방되는 약물을 볼까요? 대표적인 약물 1.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멜록시캄 및 셀레코시브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2.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솔론 및 덱사메타손과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3.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및 하이드록시클로리퀸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병수정 항류마티스 약물. 그러니까 이러한 약들은 질병수정 항류마티스 약물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네 번째, 아달리무맙,
상품명으로는 휴미라, 에나트세트 상품명으로는 엠브렐 또는 인플리지맙 상품명으로는 레미케이드와 같은 면역체계 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 그러니까 이 제품군은 생물학적 제제에 속한 면역 억제제. 5.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된 가장 최근 약물 카테고리인 야누스키나제 억제제에는 토파시티닙 시트레이트, 약품명으로는 젤잔스, 그리고 약품명으로는 린보크 등이 포함됩니다. 어렵네. 그런데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약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지금 저 중에 한 가지로 치료하고 있어. 이 방송 볼 거 없네 하고 채널 돌리실지 모르겠는데 자가치료를 위해서는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1. 소염진통제예요. 항염증제라고 하지만 소염진통제. 2. 프레드니솔, 메틸프레드니솔론 및 덱사메타손과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건 가장 저렴한 비용의 면역 억제제예요. 3. 메토트렉세이트,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항암제로도 쓰고 면역 억제제. 그리고 설파살라진은 아스피린 유사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설파살라진 같은 경우에는 소염진통제군으로 포함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르킨, 이거는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그런데 면역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양상이 좀 다른 약들이 나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약. 스테로이드 제제는 가장 싼 저비용의 면역 억제제인데 그건 장기간 복용할 수가 없어요. 내성이 생기고 약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휴식기를 가져야 돼요. 약은 또 먹어야 되잖아. 이건 일단 고가의 약이에요. 지금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되었으니까 다행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약이었어요. 엄청 비쌌어요. 지금도 의료급여가 되는 약이지만 비싸요. 휴미라, 엠브렐, 레미게이트, 고가의 생물학적 면역 억제제. 5.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로 잘 안 듣는 사람은 이 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도 내성이 생기네. 그러면 다섯 번째, 생물학적 면역 억제제로 치료 안 되는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적용한다. 류마티스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루푸스병이나 또는 건선 등등에도 씁니다. 젤잔스, 린보크, 고가의 면역 억제제. 그런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약물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폐혈성 관절염으로 바뀔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성 관절염에 자주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최상의 치료 방법이 면역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계속 수년간 지속적으로 억제시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그런데 관절 부위에 조그만 상처가 났어. 그러면 폐혈성 관절염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다시 읽어드리죠.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은 폐혈성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말씀드렸듯 폐혈증과 같은 관절염, 국소에만 열나면 다행인데 전신에 우환발열이 나타나면 말씀드렸죠. 응급실 가야 돼요. 구급차 불러야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처방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사암진법인가? 섣부른 결론에 이르지 마시기를. 네, 이 그림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나 알겠어. 더 이상 안 봐도 돼. 결국 대장정격수라는 얘기네.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고 채널 돌리면 환자 치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병대생리학적 지식에 충실하지 않으면 환자 치료 못해요. 먼저 사암도인께서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서 당신의 경험을 직접 말씀하셨죠. 사암도인은 림프 전문가예요. 그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면 효과적으로 낫는가, 그 키워드를 제공하셨거든요. 키워드: 배열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림프절 부종 또는 그 발병 부위가 붓는다. 삼두인께서 요결 요통문에서 내가 소시 쪽에 은은히 요통이 있고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고. 수종이 있어요. 수종. 붓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하다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요결에 기록해 놓으셨거든. 감염성 관절염 증상을 총한단 요약: 약간의 관절 움직임이나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에도 심한 통증이 있다. 발열과 오한이 있다. 전반적인 허약과 두통, 통증이 있고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뻣뻣한 관절, 관절 근처에 빨간 줄무늬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와 같은 부은 림프절이 관찰된다. 부은 림프절, 환부의 부종.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왜 삼침인가, 또 삼침법 중에 어떤 요법을 써야 하나, 여기서도 또 키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배수 림프절, 현재 개념 및 연구 전망.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으로 기능 손상 및 장애를 동반한 뼈와 연골의 진행성 손상을 유발합니다. 활막이 면역 염증 과정의 진원지를 나타내는 반면 폐, 골수 및 2차 림프 조직과 같은 추가적인 해부학적 구획의 잠재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침이에요.
감염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난치성 병증인 류마티스성 관절염. 왜 삼진법인가? 심화 과정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이처지 논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거 다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상약,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임상 결과가 생물학적 제재 및 기존 질병 수정 약물의 사용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환자의 약 40%는 무작위 시험에서 1차 임상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적은 비율만이 지속적인 완화를 달성한다. 그래서 삼진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찾아온 논문 이 장면 띄워드리고 이어서 계속 그랬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이 편 언제 올라와요? 네, 오늘 다 올라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배수 림프절 현재 개념 및 연구 전망.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으로 기능 손상 및 장애를 동반한 뼈와 연골의 진행성 손상을 유발합니다. 활막이 면역 염증 과정의 진원지를 나타내는 반면 폐, 골수 및 2차 림프 조직과 같은 추가적인 해부학적 구익의 잠재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 골수 및 2차 림프 조직, 1차 림프 조직은 사이머스, 흉선, 그리고 뼛속의 골수, 그것이 1차 림프 기관이고요. 2차 림프 기관은 비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림파틱 시스템 나머지 부분. 폐, 골수 및 2차 림프 조직. 화살표 따라오세요. 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기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비장 및 간 비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골수염증 병변, 행태학적 관점, 이것은 비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활막이 면역 염증 과정의 진원지,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핵심 키워드.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치료 키워드, 관절의 활막, 주목해 주세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인용해 드렸던 그 논문의 그림을 보고 말씀해 드립니다. A, 비염증성 관절 및 정상적인 림프노드, 즉 림프절, 림프절 내의 주요 해부학적 구익의 도식적 표현. B, 관절염 과정에서 관절과 백 림프절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의 가상 스펙트럼. 관절염증은 파골세포의 분화, 활성화를 통해 면역세포의 국소 축적, 활액조직 비대 및 구조적 손상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절 상태,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관절 상태를 나타내는 백 림프절의 정상적인 크기와 그 안에 면역 상태. B그림, 병적 관절 그리고 림프절이 붓습니다. 병적 관절, 확대 림프절. 여기 정상적인 림프절이에요. 림프절은 다른 말로 림프 검문소, 이뮤니티 체크 포인트. 그곳에는 수많은 면역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곳이 변화가 생기죠. 검문소가 부서지기도 하고 병사들이 때로 죽기도 하고 적군도 죽고, 그 과정에서는 잘 싸우고 있을 땐 림프절이 붓습니다. 이렇게 붓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잘 싸우고 있을 때도 붓고, 그런데 면역 검문소가 완전히 항원에 의해서 점령당했어. 그러면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크게 부어요. 원래 경부의 림프절은 손으로 만져서 만져지지 않아요. 만져지질 않아. 그런데 그것이 싸우고 있을 때도 만져지고, 적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만져지는데, 적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는 뚜렷이 관찰이 돼요. 크기가 다양해요. 옛말로 그것을 연주창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 백 림프절은 동네마다 있는 배수 펌프장,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것, 또 빗물을 처리하는 것, 또는 둘 다 처리하는 것, 온갖 곳에서 보내온 생활 하수가
배수 펌프장으로 모여들죠. 또 빗물 펌프장, 빗물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보내는 거대한 펌프로 배수를 하게 되죠. 림파틱 시스템의 림프절이 그 역할을 해요. 이번에는 네이처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개입으로서의 표적 림프 기능, 이 두 개의 그림으로 스모킹 건을 제공합니다. A. 관절의 활액 림프계는 활막 전체에 산재된 초기 림프관을 포함하며 이 림프관은 결합하여 집합 림프절을 형성하여 관절 배수 림프절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정맥 공급을 연결하는 흉부 또는 오른쪽 림프관으로 이어집니다. B. 초기 림프관은 기점막에 고정 필라멘트가 있는 림프 내피세포, 그 내피세포의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LEC 막에 겹치는 부분은 거대 분자, 세포 및 유체가 초기 림프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1차 밸브인 단추 모양 접합부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C, D, E가 있는데 C, 림프군은 간질 공간에서 초기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D, 수집 림프관은 불침투성 지포형 접합부에 의해 함께 연결된 LEC의 단일층과 연속 림프 근육세포, 림파틱 마슬 셀스의 하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거는 실사 그림. 림파틱 시스템은 림프 주변의 근육, 불수위근에 의해서 짜주는 거예요. 정맥도 마찬가지. 짜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위로 상행, 결국 우심방, 우심실, 폐로 들어가죠. 그 모양입니다. 백혈구, 단추 모양 접합부, 간질 및, 여기서 간질은 사이간자예요. 간질 및 세포의 기질, 지포 모양 접합부, 림프 근육세포, 림프 내피세포, 대식세포. 그러니까 림파틱 시스템 내에는 림프액이 관로로 흐르고 그 관로의 말초 단계에서는 아주 세밀한 구조로 된 그물, 그곳에서 림프액을 확산 회수, 그 과정에서 면역 세포들도 확산, 그리고 싸우다 지친, 여기서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네. 우리 몸은요 무척 냉정해요. 항원과 싸우는 림프 세포는 결국 기력이 다해서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기력이 다 돼서 상처 입고 여기저기 찢어졌어.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부상병, 면역세포로서의 병사, 그 병사를, 부상을 치료하지 않아요. 치료하지 않고 수고했다. 너는 이제 장렬히 전사할지어다 하고 수사이드를 명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놈들은 그 오다를 받고도 아니 그렇게 설계되었는데 버티고 있어. 그러면 내추럴 킬러 세포가 스나이퍼 역할을 해요. 우리 병사 수고했다. 저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역 병사들의 사체도 림파틱 네트워크에서 수거를 해요. 그리고 새 병사를 그곳에 보내죠. 상약,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임상 결과가 생물학적 제재 및 기존 질병 수정 약물의 사용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환자의 약 40%는 무작위 시험에서 1차 임상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적은 비율만이 지속적인 완화를 달성한다. 여러분 강조드린 내용. 상약, 여기서부터 잘 봐주셔야 돼요. 염증성 미란성 관절염이 시작될 때 림프 배수가 증가하지만 염증, 즉 자가 면역이 더 만성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림프 청소가 감소하고 배수 림프절에서 구조적 및 세포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초기 증상은 약하게 시작하는데 그 약하게 시작될 때 우리 몸에서 그것을 수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염증이 확대되면서 림프 청소가 감소된다. 말씀드렸던 동네마다 있는 배수장이 장마 때 하필이면 모터가 고장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구로 하수가 역류하죠. 집안에서도 오히려 생활 하수가 각 발로 구멍을 타고 역류해요. 집이 물에 잠기죠. 청소가 감소한다. 배수 림프절에서 그러면 구조적으로 세포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확산돼요. 이게 류마티성 관절염의 가장 최신 이론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관찰되었던 거지만 최신 이론은 여기에서 우리가 류마티성 관절염을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 학자들은 삼두인 침구 요교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즉 네이처지 인용 글을 삼두인 침구 요교를 요약 설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다시 읽어드리면, 염증성 미란성 관절염이 시작될 때 림프 배수가 증가하지만 염증이 더 만성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림프 청소가 감소하고 배수 림프절에서 구조적 및 세포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글을 삼두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서 삼두인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교해 보시라고, 그걸 모던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한 림프관의 만성 손상은 림프관 수축의 손실에 이어 림프절 붕괴, 림프 배수 감소, 궁극적으로 심각한 활막염 및 관절 침식을 초래합니다. 정상 관절의 모습, 파괴된 관절의 모습.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환자에 대한 임상 파일럿 연구는 치료 후 림프절 변화를 보고하므로, 즉 정상적으로 치료된 사람의 경우는 림프절이 확대된 것이 줄어들었다, 그걸 확인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환자에 대한 임상 파일럿 연구는 치료 후 림프절 변화를 보고하므로 림프관 및 림프절을 배수하는 것은 관절염 활성 및 요법에 대한 반응의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림프관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나타냅니다. 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리고 있지만 노련한 우리 학회의 전문가들은 결국 네이처지 학자들이 삼두인의 제자들이었어. 그들이 삶 침쟁이었어. 이 그림으로 확인사살. 아마 이 그림은 제가 언젠가 본 장면이기도 해요. 이 장면인지 몰라도 제가 골드코스트에서 인디300이라는 자동차 경주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호주의 골드코스트. 이런 크래시 장면이 있었어요. 심각한 장면. 어떤 자동차가 옆에 자동차를 침범했고 타격을 했고 이어서 이렇게 크래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가, 이게 류마티성 관절염 상태에서의 활막의 크래시, 그리고 배수 림프절의 크래시 장면이에요. 즉 잘 달리던 경주에서 이와 같은 대량 충돌로 많은 차들이 부서졌잖아. 이 차들을 면역세포라고 가정해 보시고 이 트랙을 림프 관로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회전하는 장면 등등을 림프절 또는 관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회전 구간에서 특히 이런 크래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부서지잖아요. 면역세포들이 부서져요. 즉 활막에서 시작된 작은 자가면역 상태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충돌을 일으켜 어떻게? 림프 배수가 안 되고 그것은 지속적인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갇혀있는 상태에서 면역세포들의 미스테이크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몸을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디스차지가 생기고 또 활액은 회수가 안 되니까 붓지요. 림프 배수가 안 됐다, 림프 청소가 안 됐다,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로 변한 거예요. 이
자동차 경주에서 대량 크래시, 이것이 활막에서 일어났고, 즉 관절낭에서 일어났고, 그것은 림프절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주변 림프 관로에 림프절, 배수 림프절이 막힌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는 림프세포, 면역세포들도 변해요. 성질이 변해. 난폭하게 변해. 자가면역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상략, 염증성 미란성 관절염이 시작될 때 림프 배수가 증가하지만, 그렇죠, 면역세포와 항원과 싸워요. 싸우면 디스차지가 생겨요. 즉, 여러분 어디 살짝 베었는데 제대로 치료 안 했더니만 골맞어. 그러면 누런 고름이 나오죠. 활액낭 속에 애초에 어떠한 최초의 염증 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필연적으로 디스차지, 고름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고름은 누가 회수해요? 역시 림프가 회수해요. 림프가 회수를 못해요? 왜? 부풀어서 림프액과 디스차지가 막 섞여 있는데도 림프 관로가 막혔기 때문에, 즉 림프 청소가 감소해서 배수 림프절 구획에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뼈도 파골되고 연골도 파골되고 활액은 지저분한 오염된 활액으로 변질되고, 따라서 그곳엔 뜨끈뜨끈한 열이 수반되겠죠. 부패한 곳에선 열이 나잖아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염증성 미란성 관절염이 시작될 때 림프 배수가 증가하지만 염증, 즉 자가면역이 더 만성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림프 청소가 감소하고 배수 림프절에서 구조적 및 세포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설명 끝. 근데 대장 정격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 근거를 삼도인 침구유결 제28장, 이것은 제가 수시로 강조드리는 내용, 오래된 시청자님들은 귀에 못이 박혔어. 아마 다 외웠을 거야.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관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세원이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고는 널리 약세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의 잘못 호루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구와 모태부적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경렬이 아니었으면 이 여신한 차례를 어찌 알았을까 보냐. 무슨 증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빌리면 이것은 림프암이에요. 호지킨 림포마 또는 난호지킨 림포마로 불리우는 림프암. 왜 관절염의 삼진법인가? 삼두이는 림프 전문가, 거금 450여 년 전에 이미 토마스 호지킨보다, 즉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발견한 영국의 닥터 호지킨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 호지킨보다 200여 년 이상 앞서요. 최초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장정격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당신이 대장정격으로 당신의 림프암을 고쳤거든.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한 논문을 주목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림프종 발생, 발병, 생물학 및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일반 인구보다 호지킨 림프종 및 난호지킨 림프종 둘 다 발병할 위험이 더 큽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이러한 환자에서 호지킨 림프종 환자보다 더 흔하며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관찰되는 가장 흔한 하위 유형입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암진법은 12경맥의 각각의 경기를 활용하는 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족태음습 B토경이 림프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지죠. 족태음습 B토경은 B림프구 그리고 T림프구 등을 조성하는 원단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족태음습 B토경이 태음습이라는 경기로 B장의 그 면역 시스템 정상화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족태음습 B토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림프액 속에 B림프, T림프 그리고 마크로페이지, 덴드리틱셀 등등을 파견시켜요.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은 맨 땅엔 헤딩 못해. 젖은 땅이어야 돼. 축축한 땅이어야 돼. 촉촉한 땅이어야 돼. 그 촉촉한 땅은 누가 조성? 림프가. 림파틱 시스템의 분포는 누가 시켜요? B세포, T세포를 적재적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운화를 통해서 B림프구, T림프구들을 보낸다고요. 그게 B장이 하는 역할. 그런데 그 B장에서 림프 병사들을 보낼 때 운화를 통해서 보냈는데 운화가 범람을 하거나 막혔어. 그러면 몸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관절에서 일어난 변화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여러 중요기관에서 일어난 변화는 림프암. 그러니까 운화는 제대로 흐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설계한 조물주가 수양명조 대장 금경에게 너는 족태음습 B토경이 조성한 태음습이 계속 흐르도록 회수, 즉 모터 펌프 역할을 해, 배수 펌프장 역할을 해 라고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아진 것은 배수 림프절에서 오수 처리, 즉 항원 처리한 다음에 계속 상행시키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우측 쇄골화정맥, 좌측 쇄골화정맥으로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로 유입된 다음에 폐에서 프리시안 체액 또는 혈장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고 말초 동맥에서 다시 림프 관로로 이어지는 혈장,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성분으로서의 지질성분 등등이 림프액을 구성하고 전신을 부양하고 림프세포들을 보내고 그리고 헌세포는 다시 수구하고, 이 과정에서 족태음습 B토경로는 태음습으로 B장의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전신 항상성을 유지할지어다. 조물주가. 그리고 수양명조 대장 금경에겐 너의 기능은 양명조이니 너는 림프 배수 펌프를 통해 림파틱 시스템을 청소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장 정격과 함께 또는 보조해야 될 요법들이 있어요. 보실까요? 류마티스 질환의 비장 관련이라는 논문에 주목합니다. 비장 종대 결론: 많은 류마티스 질환에서 비장 내 심각하고 때때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신속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림파틱 시스템의 원래 목적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장이라는 가장 큰 림프절, 비장은 림프절이에요. 림프절. 비장이라는 가장 큰 림프절에서 제대로 훈련된 면역 병사들을 생산하지 못해, 또 파견하지 못해. 그러면 림프암도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각종 감염성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대장 정격을 통해서 림프 청소를 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면역 상태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즉 지금 림프절에서 크래시, 관절낭에서 크래시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비장에서 자가 면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 그와 유사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진정시켜줘야 돼. 그래서 비정격, 대장 정격을
같이 넣는 거예요. 상한문 제19번 색상한증에 보면 삼두인 말씀, 신정격과 신승격을 병용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아니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쌍화탕증이 생긴 거야. 몸살이 났어. 이때 삼두인은 몸살이 날 때의 그 허혈은 신승격으로 만약에 꺼주면, 그 소음 군화를 꺼주면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정격을 먼저 놓고 바로 유침시간 끝난 다음에 떼고 신승격 적용해. 그리고 신승격 적용한 다음에 떼고 다시 신정격, 다시 신승격, 이렇게 해. 우리는 바늘이 아닌 자석으로 구사할 때 신정격과 상대경락인 소장정격을 같이 구사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색상한 그 치료 원칙으로 보면 림파틱 시스템에 교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장정격을 써야 돼요. 하지만 후리시한 면역병사를 보내서 또라이가 된 면역병사들을 교체해야 된다. 비정격, 대장정격. 그런데 비정격은 소부와 대둔은 N극면 부착하고요, 대둔과 은백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폐와도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눈치채신 분, 전신을 돌고 돌아온 림프액은 어디서 최종 종말 처리가 되지요? 종말 처리. 어떤 분들은 쇄골화 정맥 터미너스라고 부르는 것, 거기는 유입이 되는 최종 터미널이고요, 후리시한 체액으로 바뀌는 것, 필터링 되는 곳은 폐. 그래서 폐정격이 또 요구되는 증이 있어요. 보실래요? 활막이 면역염증 과정의 진원지를 나타내는 반면 폐, 골수 및 2차 림프 조직도 관계가 있다. 같은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류마티스 관절염의 폐침범, 상약, 폐질환은 또한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 치료에 따른 독성 사건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에서 폐섬유증의 임상적 특징과 경과는 특발성 폐섬유증과 유사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로 인해서 생긴 여러 증상들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면역 억제제는 스테로이드 제제. 그런데 장시간 못 써요. 장기간 못 써요. 왜? 독성이 생기니까. 그러면 약을 복용했을 때 그 독성은 누가 중화를 시킵니까? 어느 기관에서? 그렇죠, 간. 그런데 간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종말 처리는 폐에서 한다. 그 약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독성은 폐에서 처리하는데 폐에서 처리 능력을 잃었어. 그러면 폐가 어떻게 된다? 섬유화가 된다.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에서 폐섬유증의 임상적 특징과 경과는 특발성 폐섬유증과 유사다.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폐섬유증, 한의학에선 음허활동, 그럴 때 제1의 선택은 폐정격. 그러니까 폐는 불타는 활활 타오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폐섬유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태백태연에 N극면 부착하고 소부어제에 S극면을 부착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호흡이 촉박하고 밭은 기침에 해도 잘 뱉어지지 않는 짙은 가래가 있어.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가 무척 건조하네요.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이게 폐결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대장정격과 폐정격을 같이 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전화로 자석 얼마예요? 아니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해. 얼마만 구할 수 있어요? 자석 좀 주세요. 안 팔아요. 저는 여기 대한자석 02-273-7333 이렇게 하시면 돼요. 30용 자석 주세요. 전화로 하면 보내줘요. 3파이의 1티. 현재 가격 개당 15원. 개당 15원. 여기다가 주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어치를 일시에 사도 저한테는
단돈 1원 하나 구전 없어요. 저 이제까지 대한자석 10수년째 거래하고 있지만 사무실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커피 믹스만 제가 스스로 타 먹었지 밥 한 끼 얻어 먹은 적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자석 장사도 하네. 코멘트 생략. 그러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기본이 대장전격이다. 보조요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비전격, 어떤 경우에는 폐전격을 병용하기도 한다. 감염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역시 비전격, 대장전격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치료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특집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멀리 발리에서 온 질문. 아내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이 질문. 적절한 도움을 제가 전화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봅니다. 겸해서 저 밑에 유튜브에 저 밑에 댓글 중에 선생님 그 모자 어떤 모자예요? 그러셨는데 여기 보세요. 발리의 원숭이 사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현재 가이드고요. 이거는 이제 접니다. 제가 발리는 한 9번 이상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패키지로 한 2-3번 갔다 왔고 배낭여행으로 주로 다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발리 여행에서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자 사오는 거예요. 이 모자가 발리 남자들이 쓰는 모자거든요. 우댕이라기도 하는데 우등 혹은 우댕. 제가 사실은 소갈머리가 조금 없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냥 모자 안 쓰고 하면 좀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모자로 카무프라지 합니다. 그런데 발리에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저와의 통화에서 근데 선생님 우등 발리 남자들이 쓰는 것보다 선생님이 쓰시는 게 더 어울려요 그래요. 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죠? 코멘트 생략. 다음 시간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